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연구원의 김회성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간협력의 성과와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부터 시군구의 설치가 의무화된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민간협력기구입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지역의 학계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사회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문제 제기가 그간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비교적 소수의 선도적 지자체를 제외하면 그 성과가 답보 상태에 있다. 회의체 수준의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 진정한 민간협력, 파트너십이 미진하다 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수의 선행 연구가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요. 대안 역시도 이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중앙 혹은 광역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우선돼야 된다. 민간의 역할 분담이 체계화된다. 이런 식의 많은 어떤 대안 제시가 또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사협의 운영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모형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이 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계속 코끼리에 어쨌든 코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꼬리를 만졌던 작업들을 좀 모아서 하나의 좀 큰 틀에서의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사협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기능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을 해보고요. 그 기능의 실질적인 달성 수준을 규정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사협 운영 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요건들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말씀드린 지사협의 기능 및 과정 그리고 결과에 관한 운영 모형을 한번 좀 간단히 소개 좀 올리고요. 그리고 21개 지자체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능과정 결과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 결과를 좀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우리 그 지사협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과 이슈를 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사협의 운영 기능이 모호해서 내용적 명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발표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그 지사협의 법적인 목적은 사회보장 급여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가지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사협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사협은 3대 기능으로 협치, 연계, 통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주로 지사협의 심의 자문과 연관된 것일 테고요. 연계는 서비스 제공 간 협력의 강화, 통합은 사회보장 영역 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합니다. 여기서 연계와 통합은 주로 이제 실행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협치는 주로 구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상 기능과 집행 기능의 성격이 현재 지사협의 기능에 지금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운영 지침에서 연계와 통합 기능에 관한 내용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명목적인 이러한 표현들만으로 지사협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 그 좌표를 설정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지침상의 이러한 내용은 지사협의 현장의 문제와 사실 밀접히 맞닿아 있습니다. 예컨대 지사협의 중심적 활동을 대표협의체 즉 심의 자문에만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들도 상당수 지사협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연계와 통합 기능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고 있는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의 활동은 저평가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좀 상반된 인식이 있다 보니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 단위의 시군구의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약화되는 그런 문제로 좀 귀결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번째 문제는요. 여전히 민간의 협력 구도가 대등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관이 권위적으로 주도하고 민은 종속적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민간협력 조직으로 변모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요. 다음은 좀 이제 예산 측면인데요.
지사협 운영 예산을 인구 규모와 산업화 수준을 고려해서 좀 지자체의 7대 유형 간에서 보게 되면 유형 간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크고요.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지사협의 전담 현역 혹은 사무국의 이제 배치 구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인력의 그 배치 수준과 급여 수준도 지자체 유형 간에 혹은 동일형 유형 내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건 공무원에 대한 어쨌든 문제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협 운영에서 단기적인 실적을 산출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지사협의 주요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고 뭔가 신선하고 도전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그것이 좌절되고 묵살되는 형태도 사실상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협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지사협 운영의 기능일 텐데요.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적 연결망을 강화해 나간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의 달성 수준이 지사협의 운영 결과가 되겠고요. 이를 성과와 혁신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성과 혁신은 어쨌든 분리된 범주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스펙트럼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이제 일단 봐야 되겠지만 비교를 위해서 좀 대조를 해본다면 우선 전반적으로 지사협의 참여자의 외연이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서 주민까지 확장되는 것을 하나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급자 중시 시각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용자의 개별성에 보다 초점을 두는 이용자 중심의 관점이 심화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되 더 나아가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기획이 지사협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과 간의 대등한 관계 구도, 이걸 우리가 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은 더 나아가서 지사협이 지역사회 복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그렇게 역할을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혁신적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사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장원을 어쨌든 계속 모집하고 동원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 총량을 확대하는 것을 해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혁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영 기능의 성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말하면 지사협의 운영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과정적 요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그 지사협의 전반적 운영 효과성, 실무 분과의 운영 활성화, 그리고 사무국의 지원 역할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사협의 전반적 운영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비전과 목적이 명확하게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사협의 또 인적,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또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협력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고요. 수요자 관점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쨌든 학습 지향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 효과성 외에도 사실상 실무분과의 운영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무분과에서 분야별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수준이 어떤 높아지고 역할에 대해서 몰입하고 상호 간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확보되고 분과 간의 어쨌든 상호작용성도 또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사무국의 지원 역할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이 지사협의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이 좀 강화돼야 될 것이고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원을 개발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무국이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성과관리 활동, 모니터링을 포함한 성과관리 활동과 지사협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것들도 사무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지금 종합을 했을 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운영 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대 기능과 이 3대 기능이 세 가지의 어쨌든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한 측면들이 결합이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과에 확실한 결과를 나온다라는 식으로 좀 구조화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운영 모형과 관련된 각각의 요소들을 촉도를 개발을 해서 지사협 구성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21개의 지자체에서 총 2,173명이 이제 첫 번째 표본일 텐데요. 여기서 1,148명이 이제 응답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 21개의 지자체는 그냥 동일한 지자체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아까 말씀드린 인구 규모와 산업화 수준을 가지고 7대 유형으로 나눈 곳에서 비교적 고르게 샘플링을 해서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22개 지사의 모집단의 지자체 유형, 7대 유형과 소속 단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비중을 고려해서 가중식 값을 적용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지사협의 운영 성과 및 혁신에 관한 인식 결과입니다. 먼저 테이블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시된 건 모두 7점 척도로 이제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소속 단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합이 이제 전체가 되고 사무국은 별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과 혁신, 그 결과의 성과 혁신에서 협력적 연결망 강화 확대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성과에 대한 전체 평균은 7점 만점에 5.36, 그리고 혁신은 5.28점이 나왔습니다. 좀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성과보다는 혁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평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들과 실무협의체 위원들, 실무분과위원들, 그리고 사무국 혹은 전담 인력이 이제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무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패턴은 앞으로 계속 이제 성과 혁신 인식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점 만점에 5.36이라는 거는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소 긍정적이고 여전히 더 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것으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성과 파트에서 좀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은 공공과 민간기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박스된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성과 혁신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획 실천에 관련된 겁니다. 앞에랑 비슷한 점수대를 보이고 있고요. 소속 단위별로도 유사한 패턴으로 대표협의체에서 3호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복지 수요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고, 혁신 파트에서는 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에서도 5.5 전반 내외의 점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성과 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의료체계에 관련된 그런 연계 수준이 형성되고 있다가 좀 낮게 나왔고, 그리고 혁신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 관리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 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사협의 과정적 측면 중에 하나인 운영 효과성, 그 중에서 이제 비전 명확성인데요. 제가 지금 시간을 계속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속 단위에서도 유사한 패턴, 대표협의체에서 샤무고 갈수록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게 된 새로 실제 항목은 소통과 교육에 대한 어쨌든 지속적인 제목이나 협의체의 비종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적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서는 앞에 비전 목적의 명확성에 대한 비슷한 점수대입니다. 5.4점대고, 근데 그 중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특히 사업비, 경성비 같은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다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과 협업이 또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전체 평균 점수는 계속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낮게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 그리고 구성원들이 실제로 뭘 잘하는지, 강점과 역량이 알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정보와 지식의 공유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성 인식에서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5.6점. 앞에 거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학습 지향성, 운영 효과성의 마지막인데요. 다른 것과 달리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온, 진짜 평균은 낮게 나온 부분이고,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한 4, 5개 정도의 항목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방식에 대한 활동, 추구하는 것, 그리고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는 것, 실험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실패 경험, 그러니까 실패로부터의 학습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학습,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에서도 역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설정과 달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5.6점으로 조금 높게 나왔는데 다만 도정적인 목표 설정에서는 좀 낮게 나왔다.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공공위원과 민간위원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분과에서는 다른 이제 구분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당연히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공공위원의 점수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패턴인데요.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 몰입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5.5점 수준이고, 그냥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높은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관계의 상호성에 있어서는 5가지의 척도는 되게 유사한 패턴입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어쨌든 구성원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높은 수준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보여준다. 건설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에서 서로 신뢰한다는 좀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있어서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생산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무 분과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실무 분과 간의 개별 실무 분과 간의 활동에 대한 이제 어쨌든 인식을 지금까지 봤다면 이건 분과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분과 간의 상호작용은 앞서 보통 5점 중반에서 후반대의 점수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5점대 초반,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낮다. 분과 간에 지금 칸막이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분과의 정보 공유나 아니면 의사 소통은 상대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사무국 지원 역할 강화인데요. 이제 활성화 수준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공무원인 공공위원 그리고 사무국 혹은 전담 인력분들의 생각을 이제 비교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점수대가 일단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좋게 평가한 것이고 빨간색 박스로 된 것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인데 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한 것들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의 지원은 5.6, 소통 교류 촉진, 협력 촉진도 5.6, 자원 발굴의 확대 유지도 5.6, 좀 높게 상대적으로 좋게 봤는데 반면에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이나 아니면은 이용자의 욕구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이나 지사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인식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부위원장, 공공위원, 사무국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원 필요성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물어봤는데 전반적인 패턴은 실제로 이제 사무국에서 이제 결재권자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들은 7점 만점에 6점으로 해서 평균 6.03점, 사무국도 6.4점으로 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공공위원, 공무원들은 그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5점 수준입니다. 인식 차이가 여기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하다고 본 것은 지금 파란색 박스에 되는 지사협 사무국 예산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사업비의 경사원비 지원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분들은 6.3점, 예, 사무국 전담 인력 분들도 6.3점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지사협 사무국의 전담 인력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반면에 여기서 계속 확인하듯이 공공위원들은 5점대 초반, 약간 넘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부분은 사무국 지사협 사무국 전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근데 6점대 거의 6점대 육박하는 이제 점수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예,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공공위원은 지금 5점 미만의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의 확보 필요성이 일단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공위원들이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탓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인식 실태 조사를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끝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정책 제언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지침 등의 지사협의 운영 기능을 좀 명확히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운영 기능 명확화는 사명을 좀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하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예, 이런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짜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그 현재 있는 지사협의 3대 기능, 협치 기능, 연계 기능, 통합 기능이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 해야 하는 3대 기능을 지사협 협치 기능의 하위 기능으로 좀 설정을 일단 해두고 예,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과제나 요건들을 좀 설정해 나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사협 운영의 과정적인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사무국 사무가 명문화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적인 측면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국 일종의 핵심적인 중간 지원 역할을 합니다.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가 이제 구상의 역할을 하고 손발이 이제 실행의 기능을 한다면 사무국은 머리에서 신호가 손발에 전달되도록 하는 신경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신경반들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좀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좀 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지원 역할과 사무에 대한 공공위원들의 인식 제고가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그 지원 필요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걸 확인을 했었고요. 또 실질적인 필수적인 사무를 좀 명확히 좀 정립을 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중앙광역 차원의 시군구 예산, 이제 지사협의 운영 예산이죠. 예, 경산비, 사업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 지사협의 기능과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마중물 역할을 중앙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무국의 지원 역할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인력의 추가 배치가 진단이 기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건비 지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